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21년에는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67명 추가되면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교정시설, 교회 관련 집단 발병이 확산하고 있어서 신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데요. 속속 들어오는 전 세계의 백신 접종 소식에 요즘 이 백신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여러분은 백신이 나오면 바로 접종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선호하는 입장을 물은 결과 차례가 오면 바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습니다. 자, 반면 조금 더 지켜보고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39.3%로 나타났는데요. 자, 고민되긴 하죠. 바로 맞고 싶긴 한데 걱정도 되고요. 아무튼 빨리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매년 포털 사이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를 정리해 공개합니다. 자, 공개된 검색어를 살펴보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의 식탁을 뜨겁게 달궜던 반찬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반찬 토론 검색어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올 한 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어 또는 애청자 여러분의 뜻깊은 순간이나 관심 있었던 키워드 뭐든 좋습니다. 샵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군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저와 방송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전화 연결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네요. 예, 왜 안 나오세요? 얼굴 안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이렇게 전화로도. 자,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 날씨가 너무 춥네요. 예. 네. 자,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올 한 해 검색어 어느 게 가장 좀 핫했느냐. 네. 이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 팀장님은 거의 팀장님이시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연말이어가지고. 예. 좀 많이 바빴어요. 여기저기 좀 다니느라고요. 예. 지금 찾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말 되면. 이제, 오늘이 끝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내년 지나가면 이제 2021년 또 12월 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인데, 네. 특별히 떠오르는 일 있으십니까? 온통 머릿속에 코로나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었나 싶어요. 예. 그나마 이제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기뻤던 일들 생각해 보니까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이 있었고요. 예. 사관왕했죠. 그다음에 BTS 빌보드 차트 1위 한 거 그냥 손흥민 선수 골 넣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그나마 저한테 좀 가장 큰 기쁨을 준 한 해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2020년 키워드에 이어서 검색어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평소 포털 사이트 등에서 어떤 검색어 자주 찾으십니까? 일단 눈 뜨면은 날씨를 가장 먼저 찾고요. 날씨요? 네, 그다음에 오전 중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오늘 몇 명 나왔는지 꼭 확인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민기를 꼭 쳐봅니다. 본인이 이렇게 좀 검색을 많이 해서 네. 본인이 그런 순위를 좀 끌어올린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 동원해서. 순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끌어올려요. 그냥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예. 이제 오늘 뉴스 어떤 것들인지 쭉 보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대부분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얼마냐. 날씨 오늘 어떠느냐. 네. 해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를 정리해서 공개한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어떤 검색어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다 검색어. 예. 1위는 역시나 코로나19였습니다. 예, 코로나. 예. 예. 2위가 날씨인데
2017, 18, 19년도에는 1위가 계속 날씨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사는 저처럼 오늘 날씨 어떤지, 또 옷 입고 나가야 되고, 그렇죠. 또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좀 오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다 예. 보니까 날씨가 이제 원래는 가장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것도 다 집어삼켰어요. 1위가 코로나19, 2위가 날씨, 3위가 코로나, 4위가 코로나 확진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펴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5, 6위는 유튜브, 구글인데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요 사이트들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친 다음에 거기 접속하는 그런 형태고요. 이게 지금 모바일 기준인 거죠? 맞습니다. 이건 모바일입니다. 예. 그리고 7위가 로또 당첨 번호 조회네요. 예, 로또고. 예, 그리고 8위가 아무래도 올 한해 이제 주식이 큰 관심 받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다음에 9위가 역시나 다음. 이것도 다음 사이트로 넘어가기 위한. 네이버 그리고, 최다 검색어 9위가 다음이군요. 네네. 예. 그리고 10위는 로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있고 날씨 있고 다른 사이트 접속하기 위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또 이렇게 한 4가지 종류로 딱 이제 정리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PC 기준으로 조금 다른데 1위가 유튜브, 2위가 다음, 3위가 구글. 그다음에 쿠팡, 유튜브 바로가기. 요거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EBS 온라인 클래스하고 e학습터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올 한해 집에서 줌으로 화상 수업 들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셨고 7위가 코로나, 9위가 코로나19, 10위가 환율이거든요. 이 환율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찾아본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모바일과 PC의 기준이 검색어가 상당히 상이하네요. 저는 많이 다르죠. 예, 모바일과 PC가 그래도 뭐 모바일을 1위가 코로나19라면 PC도 그래도 한 2, 3위 정도의 코로나19 이럴 줄 알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요즘엔 그래서 이런 좀 코로나나 좀 빨리빨리 찾아봐야 하는 그런 정보들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좀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 PC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 이런 쪽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좀 차이. 결국에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 보기 위해서는 큰 화면이 좀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도 역시 큰 화면으로 봐야 되기에 이제는 거의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음 같은 경우 최다 검색어도 1위는 유튜브고요. 2위는 네이버입니다. 서로 네이버에선 다음 가고 다음에선 네이버 가고. 3위는 날씨고 4위는 로또 당첨 번호, 그다음 뭐 구글, 환율, 삼성전자. 8위가 코로나 시도별 현황이네요. 저도 이제 가끔씩 지역별로 좀 볼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보배드림과 쿠팡 이런 식으로. 이제 쿠팡은 뭐 배달 많이 하셨잖아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함께 검색을 한 연관으로 많이 나왔네요. 보배드림은 자동차 중고 그 차 사이트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유머 게시판이라든지 또 거기 뭐 여러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기 위함이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늘바람 소리님께서는 올 한 해 좀 기억 남는 거 뭐 있냐고 여쭤봤더니 달고나 커피라고 그렇죠. 중학생 딸이 학교 안 가고 온라인 수업할 때 만들어줬다고 하셨네요. 달고나 커피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게 보니까요. 뭐 기사에서는 몇백 번을 저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신 분들이 뭐 1000번, 2000번 저어도 안 되더라. 엄청 팔 아프다. 이거 저 해봤는데요. 한 10,000번 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그래서 저는 안 해봤고 그냥 뭐 커피는 그냥 다른 걸로 내려서 먹습니다. 이 달고나 커피를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이렇게 저어서 만들 바에는 제 결론은 사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콕이 처음이었잖아요. 초창기에. 지금이야 이제 집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뭘 해야지가 이제 좀 스스로가 이제 정립이 됐는데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남들은 뭐 하나 봤더니 달고나 커피 만든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나 쉽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090번님께서는 맞습니다. 여름에 태풍 많이 검색했어요. 맞아요. 2019년에 태풍으로 고생했었는데 올 여름에도 태풍이 정말 여러 개 와서 역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는데
여름에 태풍 정말 많이 왔잖아요, 이번에. 이게 월별로 또 다르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8, 9월에는 태풍이 압도적 1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태풍 경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래도 여름 때는 확진자가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름 휴가들 그래도 국내로 많이 가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뭐 주변 이웃들 피해는 안 입는지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면서 이 여름에는 태풍이 1위를 또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각 사이트별 순위를 보니까요. 저는 제 예상과 너무 달라요. 코로나19가 모든 사이트에서 1위일 것 같았는데 예상이 좀 많이 다르네요. 네, 근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코로나가 압도적 1위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검색하는 데 있어서는 글쎄요, 뉴스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고 이 분리가 이제 많이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적 활용과 이 PC의 활용도가 예전에는 사실 거의 비슷했는데 이제는 좀 그게 구분지어져서 좀 나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있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검색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날씨인데 매일 검색해서 그 키워드라고 생각 못했는데 생활에 아주 가깝고 중요한 키워드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 모바일 부동의 1위 네이버 날씨였거든요. 날씨. 올해도 상위권인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 포털 검색을 좀 대체하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집에 스피커 있어서 날씨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색하는 횟수는 비슷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다른 쪽으로 아니면 휴대폰에도 요즘에 뭐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좀 대체되면서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압도적 1위의 날씨가 올해는 2위를 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를 제공하잖아요. 스마트폰 딱 키면은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날씨 뜨면 이제 그거 눌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검색량은 아마 앞으로 계속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 달고나 커피에 대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RTM으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달고나 커피 핸드 믹서기로 하면 금방 된다고 하셨고 아름 지은 아빠님께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4인분 좀 넉넉하게 타서 거품기로 저으면 쉬워요. 티스푼으로 저으니까 힘들다고. 좀 미련했네요. 결국에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거를 손으로 졌거든요. 3941번님은 저는 올 한 해 키워드는 코로나19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몇 명 확진됐고 어디서 발병했고 내 주변은 어디까지 왔나 하는 검색이 1위였습니다. 하시면서 YTN 한 해 수고 많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뉴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는 좀 유독 더 그 뉴스를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좀 죄송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무거우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모든 사이트에서 코로나19가 될 것 같다고 예상하셨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변화들을 살펴보니까 또 재밌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20위까지 내려가면은 넷플릭스가 신규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보면서 서로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안에 워낙 그 프로그램이나 뭐 영화들 많기 때문에 본인이 보는 거 위주로 이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시고 보고 나서 뭐 글도 올리시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강제 재택 영향 때문인 것 같고 2020년 결산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이 사라졌어요. 그렇네요. 이게 아무래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른 것들로 좀 대체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2019년에는 네이버 기준으로 PC 모바일에서 모두 각각 8위였는데 이제는 눈에 안 띈다라는 거. 아무래도 다른 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대체할 만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검색어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제 앱으로 다 까시잖아요. 굳이 검색해서 PC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어도 많이 사라지고 페북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엔 진짜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간 그런 영향도 있고요. 예. 이런 재밌는 변화들이 좀 눈에 띄네요. 예, 굉장히 재밌는 그런 변화고요. 유튜브로 박조셉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바로 농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농담이 과하시네요. 자, 그 경제, 특히 주식시장 관련된 키워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공통된 검색어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22위권까지 넓히면 뭐 네이버 증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 있거든요. 올해 그 개미들이 14조 원 넘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더라고요. 46.7% 수익률을 지금 거뒀거든요. 예.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면서 좀 많이 투자하셨던 것들이 이제 여기인 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개미들이 투자한 돈이 한 6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 내년에도 한 이 정도는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검색어에도 이런 주식 관련 키워드 많이 있을 것 같고 3월에 보시면 1,500선까지 이제 코스피가 추락을 했었는데 네. 어제가 이제 올해 코스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장을 아예 맞아요. 올해 마감을 했는데 예. 2,873.47로 마감했어요. 이게 역대 최고 높은 마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내년에는 3,000원도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나라별 대표 주가 지수의 연간 상승률 보니까 한국이 24.4%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1위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장 마감할 때 보니까 17위였습니다. 20개 국가 중에서. 이게 개인 투자자가 3월에 한 달간만 코스피에서 11조 1,000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고 뭐 동학개미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신조어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코스피 코스닥 다 해서 64조 원. 예. 와, 엄청난 액수거든요. 예. 정말 주식이 뜨거웠고 검색어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정말 주식 뜨거웠고 특히 삼성전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정말 그 개미들이 14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여서 46.7% 또 어제는 코스피 마지막 날인데 사상 최고 수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본 게 인물 검색어 순위가 또 따로 발표가 됐는데 인물이요? 예, 그 이명웅 씨가 1위를 했어요. 네이버에서. 예. BTS 제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BTS가 2위인데 뭐 사실 이제 BTS는 누군지 다 아는데 이명웅 씨는 올해 또 새롭게 떠오른 스타기 때문에 초반에 누구냐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쭉 밑에까지 봤는데 안타깝게도 최영진 아나운서 이름은 올해는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거기에 이름 올리기를 제가 저는 이번 생에는 좀 어려울 기도할게요. 것 같습니다. 뭘 왜 그래요? 자, 임영웅 씨가 인물 검색 1위. 한 해 정말 화제가 됐던 인물이긴 한데 1위까지 할 정도는 그쵸. 생각을 못했네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BTS를 이겼다고라고 봤더니 이명웅 씨가 1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눈여겨봐야 할 검색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학습터나 EBS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재밌는 게 9월 달에 보니까요. 그 네이버 글자 수세기가 이제 검색어 굉장히 상위에 올라왔더라고요. 글자 수색이요? 네. 예. 그 이제 네이버 서비스 중에 본인이 쓴 글을 거기다 딱 붙여 넣으면 이게 몇 글자인지를 읽어주거든요. 예. 그때 보니까 이제 대입 준비하는 친구들이 자소서를 쓰는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 보면은 전 처음에 이게 대체 여기 왜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역시나 또 이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입 입시, 맞아요. 수능 관련 키워드도 이름을 올렸구나. 뭐 이런 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자, 뭐 특히 수능 얼마 전에 치러졌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았잖아요. 네네. 예. 자, 수고 많으셨고 1971번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2020년 코로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신축년 매일매일 좀 출연해달라고 파이팅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봬요. 그럴까요? 저는 뭐 매일도 갈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요즘 방송국의 코로나19 좀 확산이 되면서 방송 많이 하시는 전민기 팀장님 조금 걱정이 되실 텐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정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또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 길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되는 이물 등이 보도되면서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배달 음식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식약처에서 발표한 배달 음식점 안전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 어떤 걸까요? 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음식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우선 이제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다소비 위해 우려가 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하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음식점의 이물 관리 또한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예. 자, 우선 정부의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영업하시는 분들 스스로 위생적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방안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랑 같이 그 음식점의 조리 시설이나 조리 과정을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이미 이제 핸드폰 어플로 식당 주방의 CCTV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음식점도 있긴 한데요. 이처럼 주방을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이제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배달 전문 음식점에도 위생 등급 지정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예. 또 배달 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 관리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주방을 좀 공개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배달 음식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위생 등에 대한 불안감이 좀 생기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네, 최근 그 배달 음식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어서 점검 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선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지자체가 이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품목별로 전수 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 횟수를 연간 2회에서 4회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그 밖에 특별 점검 외의 업소의 경우에도 협회와 지자체를 통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또 음식점을 방문해서 이렇게 배달하는 그 배달 전무원들을 활용해서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를 한다든지 또 위생 불량 음식점들의 신고를 유도해서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예. 최근 그 배달 음식에서 쥐가 발견돼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 이처럼 음식점에서 혐오스러운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점 내 이제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기준이 강화가 되고요. 또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을 발견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 기준도 신설이 됩니다. 또한 원인 조사와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또 명확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음식점에서 칼날이나 쥐 등과 같이 위해도가 높거나 혐오도가 높은 이런 이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 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영업자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 위생모, 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캠페인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와 아울러 이제 위생 관리를 잘 지킨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니 영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67번님께서 아까 전에 좀 뒤늦게 라디오를 켜서 잘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영업자들 스스로 위생적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다시 한 번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 프랜차이즈 협회랑 같이 이제 조리시설이나 음식점의 조리시설이나 조리 과정 등을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을 다 이제 CCTV 같은 걸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개하는 사업을 하고요. 또 이렇게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도 해주고 또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미세 전문점의 위생 등급 지정도 좀 확대하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 관리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눠보고요. 노무 관련한 상담도 받습니다. 고민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수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2회 접종의 효과 80%입니다. 효과 논란이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과 아르헨티나에서도 승인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자사 백신이 석 달 간격으로 2번 접종할 때 면역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했는데요. 첫 접종 뒤 22일이 지나야 면역 효과가 나타나고 최소 석 달간 효과가 지속된다는 건데요. 참고로 화이자 백신은 95%, 모더나 백신은 94.5%까지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등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승인에도 불구하고 미 식품의약국 FDA는 1, 2차 백신 투여량에 따라 효능이 달라지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승인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30만 대 1입니다. 30만 대 1. 이른바 줍줍 아파트 청약 경쟁률 얘기입니다. 로또 아파트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수색동의 재개발 아파트 한 채의 집주인을 찾는데 무려 30만 명이 단 하루에 몰려들면서 청약 사이트가 종일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누가 당첨됐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 로또 아파트 원래 20대 여성이 30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1억 원의 계약금을 내지 못해 예비 1순위였던 30대 여성에게 당첨이 돌아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5억 원대인데 주변 시세가 이미 10억 원대라 당첨되면 바로 2배의 수익을 얻는다 해서 로또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청약 방식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불러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손흥민 100호골 연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100호골 달성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상대팀 선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시작 3시간 전에 취소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선수단과 스태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대팀 풀럼 구단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요청한 결과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시원한 골 장면 못 보게 돼서 많이 아쉽지만요. 내년을 기약하죠. 손흥민 선수도 코로나19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영하 50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 아침에 참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죠.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한 마을은 겨울 기온이 무려 영하 50도까지 떨어져도 어린이들이 정상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야쿠티아 공화국의 오이мя콘이라는 곳인데요. 이름도 어렵네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 오미야콘 초등학생들이 영하 50도 추위에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걸어서 학교에 갔다 오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마을은요, 영하 52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져야 초등학교가 휴교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하 52도보다 높으면 모든 학생이 정상 등교를 한다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건강하고 강단 있죠. 이곳에서 기록된 공식 최저 기온은 영하 67.7도라고 합니다. 상상도 안 되네요.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노 시간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2차 때와는 명칭도 달라지고 고용 취약계층의 긴급피해 지원 자금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가게도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신규 대상인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3차 재난지원금과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노무사님도 전화 연결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더 긴장됩니다. 이게 전화 연결하니까요. 아, 더 긴장이 되세요? 네. 아, 한 해 동안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한 해 좀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거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노무 상담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원금이나 이런 어려움에 대한 거 대처할 수 있는 것밖에 소개 못 드려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덕분에 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맞습니다. 예. 네. 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인데요. 네. 지원금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네, 뭐 언론을 통해서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뭐 집합 금지 업종하고 제한 업종이 포함됐고, 그 다음에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예.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거리두기에 따라 지원금이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예.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업종에 대해서는요. 매출이 늘었던 줄었던 그대로 모두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아니지만 이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분들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실 본인 소유의 그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지원받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피해를 본 업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급 방식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급 방식은 세희망 저번에 우리가 지급됐던 세희망 자금 방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예. 우리 이제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좀 혼란 상태를 많이 겪었는데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소득 감소나 증빙을 위한 특별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요. 그다음에 뭐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는 지급한다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 29일 날 발표된 거는 대략적인 윤곽만 나와 있고요. 1월 6일 날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사업 공고가 나오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대신해서 1월 11일부터는 안내 문자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개시함과 동시에 지급을 개시한다고 해서 1월 중으로 지급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자, 노무사님 지금 3차 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상담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중간중간 계속 애청자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971번님인데 3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기초생활 대상자는 지원금을 못 받나요? 취약계층이라 1차 때 전 국민 받고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기초생활 대상자 빠졌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좀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 소상공인들 위주의 지원금이 편성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일컬어진 고용보험 미가입을 하신 분들, 프리랜서 분들이 조금 집중돼 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도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피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지원 대책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2183번님, 집합 네. 금지 업종입니다. 사업자 12월 4일이고요. 집합 금지 12월 8일부터입니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사업자 12월 4일이라고 하면 12월 4일 날 그 개업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될 텐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20년도에 올해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사실 빠져 있어요. 1월 6일 날 사업 공고 나올 때, 그러니까 올해 20년도 5월 31일 이후에 그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그 새희망 자금 때도 5월 31일 날 이전에 창업하고 6월에서 8월 중에 소득이 있으시는 그 신규 창업자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창업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4일 날 창업하시고 12월 8일 날 되셨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대상이 될지는 제가 조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니군요? 네, 1월 6일 날 사업 공고될 때 20년도 창업하신 분들 새희망 자금은 5월 31일 날 이전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의 요건이 그때 나와서 지원이 됐고요. 그 하반기가 이제 지금 하반기 그 창업하신 분들이 이 문제일 텐데요. 거기에 대한 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1월 6일 날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988번님께서도 올해 6월에 창업한 식당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것도 역시 1월 6일. 그렇죠. 1월 6일 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새희망 자금이 5월 31일까지로 끊어줬듯이 창업일 5월 31일 이전 창업자만 포함했듯이 이번에도 1월 6일 날에도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 이전 창업자들만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4471번님께서는 1월에 개업한 일반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2020년 1월 개업이 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폐업하신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0606번님, 지난번에는 소상공인 폐업자도 지원을 해줬는데 저는 11월 폐업자입니다. 이번에도 폐업자 지원이 되는지요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지난번 폐업하셨다고 하셨을 때 지원받았을 때 폐업 점포 제도원 장려금을 지원받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지원금이나 새희망 자금이나 지금 지원금이나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이미 폐업하셨다고 하시면 못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폐업 소상공인 재기 제도전 장려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올해 시행돼서 50만 원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폐업하셨다고 하시면 폐업 점포 장려금 요걸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네네, 그 긴급 고용 안정 2차까지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특수형태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은 최대 100만 원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1, 2차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50만 원을 직접 지급해 드릴 거고요.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 미수혜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미수혜자들은 2월에부터 신청받아서 100만 원을 2, 3월 중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요건이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또는 내년 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셔야 돼요. 이 비교기간은 항상 5개 중에 택일하게 돼 있습니다. 19년 연평등 소득이거나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이나 11월 소득 중에 택일하셔서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르셔가지고 25%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CNRID 쓰시는 분은 계속 지금 여러 의견들 많이 들어오는 게 창업 관련입니다. 올해 9월 창업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 시점을 가지고 그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만 지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새희망 자금 때도 2020년 5월 30일 이전 창업을 하신 분들이 실제 지원 대상이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2월 29일 날 종합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만 대상이 될 거다. 예. 그래서 하반기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예상을 해보면 5월 30일 이후에서 하반기에 창업하신 분들도 지원이 될 텐데 그 하반기 중에서도 뭐 9월, 10월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 9월 10일까지는 네.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5월 30일 이전 창업하신 분들이 6월, 7월, 8월 3개월간의 소득이 있으셨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소득 감소, 일반 업종이라고 하면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까지만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자, 9636번님, 1632번님, 두 분 모두 그 개인 택시 사업자라고 하시는데, 네네. 이번에 지원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4차 추경 때 지원한 개인 택시 분들도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일반 업종이시니까 매출 감소만 입증이 되시면, 네, 당연히 지원됩니다. 예, 일단 뭐 중요한 건 매출 감소분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 감소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예. 저번에 한번 해서 받아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긴급 지원에서 제외됐던 방과 후 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이번 지원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네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네, 방과 후 학교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다 아실 거고요. 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보호사분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를 비롯한 가사 간병 서비스나 장애아나 노인 돌봄 서비스,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내년 1월에 사업 공고하셔가지고 신청 접수를 거쳐서 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네, 지금 당장 지원 받으실 수는 없고요. 1월 사업 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2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50만 원에서요. 네. 지금 택시기사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 네. 5198 법인 택시의 그 대상과 지원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예. 법인 택시 기사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면 1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내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서, 지급 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 공고 예정일인 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1월 6일 기준으로 법인에 소속된 기사분들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월 1일,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1월 6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셨어야 돼요. 네, 그거는 또 요즘에 워낙 어려우니까 매출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인데 요거는 다 통과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때 다만 아까 말씀드린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공고일까지 1월 6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이런 요건들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공고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차 때 지원금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별도 소득 감소 확인 없이 그냥 바로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3차 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예스 창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준이찬이 파파님께서는 가게가 3개라 적자도 3배인데 지원금은 저번처럼 한 번만 주나요? 각종 세금이며 보험료는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업장마다 낸다고. 예, 맞습니다. 사업장별로 다 구분해서 세금은 다 별도로 내고 있으실 건데요. 아무래도 그런 요건들이나 그런 건 새희망 자금 때에 대해서 그대로 끌어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지급했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그대로 다 지원될 겁니다. 네. 5051번님, 이번에는 돌봄 쿠폰이나 초중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번에는 사실 저번에 이제 그 관계부 합동해서 이제 그 보면 뭐 간접 농업이나 서비스 이용가차 부담 완화 이런 내용은 있는데요. 예. 뭐 쿠폰의 지원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돌봄 부담 완화라고 해서 약 2천억 정도가 포함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그 쿠폰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없었거든요. 예. 네. 추후에 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1061번님, 저희 아버지는 차량으로 이동하시면서 칼을 갈아서 수입을 얻는데 식당들이 폐업이나 영업이 안 돼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신데 해당이 되는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사실 왜냐하면 이분 이제 그 차량 이동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셔야지 행정망에 이제 저희 끌어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뭐 따르게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만 하셨다고 하시면 뭐 저번에 세희망 자금에서도 안 됐듯이 이번에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은 가능.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시면 우리가 그 간이 가세자로 다 별도로 분류돼 있어가지고 그 매출 감소를 추후에라도 확인하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될 수 있는데요. 전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은 분 같으면 그 지원도 조금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0127번님, 레미콘 차량 지입차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지요? 라고 하셨거든요.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분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이번에 신청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1차, 2차 때 받으셨다고 하시면 대상이 되십니다. 6530번님, 건설 일용직은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임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나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이 돼 있고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는 이제 지원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이건 아까 뭐 처음에 소개드렸다시피 그 우리 뭐 전 국민에 대한 뭐 지원금에 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군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사랑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풍성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